그 자식운이 없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요, 이 남자가 노총각으로 계속 살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무관사주일 경우에는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결혼하는 거 안 좋다. 그런데 또 너무 빨리 결혼해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즘 나이로 치면 한 30, 31, 32 이때쯤에는 결혼을 시켜야죠. 만약에 그 위로 넘어간다, 막 34, 35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평생 혼자 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자식운이 없다, 이건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는 것은 대부분 여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여자가 식신상간운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무관사주인 사람들은요, 아이를 잘 낳고 싶으면 내가 관운이 약하니까, 자식운이 약하니까, 여자는 자식운이 좋아야 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식신상간운이 좋은 여자, 이런 여자를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자식운이 없다는 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는데 아빠가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지고 어릴 때부터 잘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러면서 좋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멋진 아빠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린애들이 멋진 아빠가 뭐가 있어요? 잘 놀아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뻐해주고. 그래,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해준 것만큼 딱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합니다, 관이 없는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재수없는 남자들 중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재수없는 남자가 바람피는 남자, 바람 펴가지고 걸린 남자, 이런 남자가 제일 재수없다고 봐야 되고, 결혼한 상태에서 애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남자, 애들하고 잘 안 놀아주는 남자, 이것도 재수없는 유형에 속한다고 봐야죠, 여자 입장에서. 여자는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자라는 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짜증나지.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애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게 뭐 친구 만난다고 허구한 날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겠죠? 그런데 그런 유형의 남자가 많다는 거예요, 관살이 없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나를 극하는, 나를 제어하는 관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제어를 안 받아.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결혼해서도. 그러면 이것도 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재수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그 비경겁제 강한 남자보다 더 재수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비경겁제도 강하면서 관살도 없다. 왜냐하면 비경겁제가 많다는 것은 한 가지 오행이 많다는 얘기니까 다른 오행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경겁제도 많은데 관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악이라고 봐야죠, 여자 입장에서. 그런데 제 말씀을 듣고 지금 무관사주인 남성들이 괴로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 관이 없다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뿐이고, 사주를 봐야 돼요, 정확한 사주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게 아니에요. 뭐 대운이 좋다든가 뭐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관운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남자가 가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분이 관운이 없는데 재성운도 없다, 끝내주는 거죠. 관운이 없는데 재성운이 없어요.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건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여자운도 없고 자식운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게 부인하고 자식이 있어야 가정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부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집에 갔는데 여자라는 건 남편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식도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완전 찬밥.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런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혼도 하고, 그 얘기는 여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서 무죄 사주면서 동시에 무관 사주인 남자, 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분석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행이 한 개씩이라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많더라도 다른 오행이 하나씩이라도 다 들어있다면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춘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한 가지가 없다는 거, 이것이 이제 큰 약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성운이 없다는 것이 가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대단히 불리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이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안 좋은 면을 말했으면 해결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남자인데 관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 자식이 아들인데 걔는 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한대요. 그런데 얘는 관이 없어. 근데 재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시켜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단과반에 보내야 될까요? 종합반에 보내야 될까요? 단과반에 보내면 걔 망하는 거야. 망해. 완전히 망해. 왜냐하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 걔는. 그러니까 어디 보내야 돼요? 종합반에 보내야죠. 그래서 학교처럼 이렇게 틀이 쫙 짜여져 있는데 몇 시까지, 아침 7시까지 8시까지는 등교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 있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처럼 똑같이 이렇게 딱 틀이 짜여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걔한테 딱 맡겨버리고, 야, 자유다, 너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걔 못해. 왜냐? 간이 없으니까. 누군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이 관이 없어요. 근데 애가 공부도 못하고 별로 사교성도 없어. 근데 선생님을 이제 딱 찾아갔어요. 그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 우리 아들 때려도 좋습니다. 때려도 좋으니까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관이 없으니까 자기를 제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어를 해줘야 돼, 걔는. 그래야 걔는 생활을 잘해, 공부도 잘하고. 누가 딱 잡아줘야 돼.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의 담임에 걸렸다. 그러면은 걔는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선생님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내 아들인 경우에 그런 것이고, 이제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인데 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남자한테. 우선 나와 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 남편은. 왜냐하면 몰라. 뭘 모르냐면 아주 기본적인 걸 몰라, 그 남자가. 어릴 때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애가 너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애들한테 시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잘 놀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관성운이 없는 무관 사주를 갖고 있는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하고, 자기 남편을 격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용기도 잘 북돋아주고 그런 여자를 만나야지, 만약에 그 여자가 남편을 무시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관성운을 생해주는 게 뭐예요? 재성운이잖아요. 재성운이 관성운을 생해주잖아요. 따라서 무관사주인 남자들은 여자가 그 남편을 갖다가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남편을 용기도 심어주고, 그리고
가정 얘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말에는 무조건 애들하고 보내자, 사람들 친구들 만나지 말고 주말에는 무조건 애들하고 같이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하면 관살이 없는 남자는 원칙이 없으니까, 사주만 봤을 때 그 원리 원칙이 뭐예요? 관살이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무관사주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무관사주의 남자들은요, 좀 그 가슴이 넓고, 그리고 마치 자식이나 남동생처럼 이렇게 남편을 아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남편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남편을 인정해주는 그런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재성운이 관성운을 생해주니까. 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냉정하기는 하지만 관성운이 없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가정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 신랑감을 골라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는 무관사주의 남자는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이 괜찮으면,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번 하시고,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 남자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무관사주의 남자는 좀 마이너스라고 봐요. 일단 가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성운을 예로 들면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아주 많은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관성운은 예외예요. 관성운은 그 반대예요. 관이 많은 남자보다는 아예 없는 남자가 나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관이 너무 많으면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관이라는 게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걸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일, 여기에도 좀 취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래서 관살이 많은 남자보다는 차라리 무관사주의 남자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